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개정된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들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법이 개정되고 유리하게 변했는지 살펴보시죠.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부분인데요. 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 원만 공제가 됐습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공동명의는 각각 6억씩 공제가 되는데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고 고령자 공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마다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정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라고 바뀌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제10조의 2항 공동명의 1주택자 법 조문에 이렇게 나오죠.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 등에 관한 특례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은 사실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항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 중에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라 라는 게 2항의 내용이고요. 1주택 단독명의처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3항과 4항의 내용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살펴보면요.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하고 양도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자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종부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 2조의 3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라고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원 중 한 명만이라는 요건이 들어갔어요. 그에 반해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는 조금 더 많기는 한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라고 해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단독명인지 공동명인지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있죠. 양도소득세법에서는요.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세법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1주택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계산면에서 어떤 게 달랐느냐라고 하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는 공시가격부터 출발을 합니다. 공시가격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 공제금액이라는 걸 빼주는데요. 공동명의는 2명을 가정하면 12억을 빼주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가 가능을 하죠. 공제금액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 자체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공제 금액이 다르게 빠지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22억인 주택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는 12억이 빠진다고 그랬죠. 단독명의는 9억이 빠져요. 그래서 과세표준 해당하는 금액이 공동명의는 한 10억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지고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13억에 대해서 곱해지죠. 적용 비율이라고 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곱해져서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 적용 비율이 올해 2021년도에는 95%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 1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분의 12, 약 1.2%에 해당하는 세율에 적용이 되고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은 1000분의 16, 1.6%에 해당하는 금액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이 단독명의가 더 높은 곳에 걸리고 공동명의가 빼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낮은 데 해당하는 한계세율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공동명의가 여기까지는 유리하죠. 그런데 왜 공동명의가 불리하냐라고 하면 공동명의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됐어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자 공제라는 게 있고 장기보유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보유 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요.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부터 고령자로 봐서 공제를 해줍니다.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를 해줘요. 이게 작년까지는 10%, 20%, 30%였는데 올해부터는 10%씩 더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장기보유 공제도 혜택을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로 좀 많이 해줍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두 개를 합하면 90%를 공제를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합해서 총 한도는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도 2020년도에는 70%였다가 올해부터는 80%로 올랐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80%면은 많은 부담이 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공동명의하고 단독명의는 공제 금액에 대해서 공동명의는 각 6억씩 12억을 공제받는 게 유리하지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불리하죠.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9억으로 공제 금액이 적게 적용이 되지만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가 단독처럼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명의는 내가 해봤더니 공동명의가 유리하겠다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단독명의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하면 단독명의로 구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를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부부 중에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납세 의무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이 납세 의무자 걸로 한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의 보유기간과 연령이죠. 그래서 중간에 증여를 해서 지분이 좀 달라지더라도 세액공제는 전체 단독명의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례 금액이 공시가액 15억인 경우고 연령은 50세, 보유기간은 한 3년 정도 하신 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이 공동명의 1주택으로 계산을 하면은 171만 원이 나오는데 단독명의로 계산을 하면 396만 원이 나와요. 이분은 이미 공동명의로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굳이 단독명의로 선택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대로 그냥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면 각각 6억씩 빠지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령이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만한 요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각 15억인데 요번에는 연령은 70세, 보유기간은 10년으로 해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동명의로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단독명의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낫겠죠. 금액이 조금 더 공시가액 25억 정도 수준에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50세이신 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은 5년이신 분을 계산을 해보면 공동명의 1주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와요. 각각 6억씩 해서 12억씩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연령을 65세로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단독명의 1주택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도 커졌고 이게 매년 500만 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매년 줄어드는 거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언제 판단하고 언제 신고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냐면요. 첫 번째 4월 말에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가격이 발표가 된 금액대로 여러분들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되도록 기준금액이 돼요.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죠. 요때 4월 29일 날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 상담을 하셔서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동영상 이후에도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신청하거나 신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세법은 업데이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